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개통 지연과 사업비 증액, 각종 소송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배차 간격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4분 30초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점이 2026년으로 3년 정도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착공 이후 공사장 안전 171건, 교통 불편 116건 등 공식 접수된 민원만 400건이 넘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피해 대책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공사비가 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늘어나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인 2단계 구간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단계 6개 공구 시공사가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 이어 하도급 업체의 남은 체불 금액이 7억 원에 달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4분이던 배차 간격도 길어집니다. 설계 변경 등으로 운행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1, 2단계 차량 편성을 기존 33편에서 40편으로 늘려 배차 간격을 4분 30초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운행 편수를 늘리는 만큼 차량 구매비도 140억 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2단계 구간에 투입될 18편성 중에서 2편성을 1단계에 조기 투입하여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관광 내저만 부각되어 환경 생태적 차원의 우려가 깊습니다.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고 개발도 있지만은 보존도 있는 그런 균형 발전 프로젝트다. 또 시정 질문에서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을 활용한 Y 프로젝트는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여교수 폭행 사건을 미온 대처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어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차 폭행 사건 이후 가해 교수와 피해 교수의 강의실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위원회 구성도 늦어지는 등 학교 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2차 폭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학교 측이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 같다며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성택 총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교육 참여율이 코로나 확산 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전국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청소년의 성교육 참여율이 2019년 82.5%에서 2020년과 지난해에는 69%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과거 조사에서 광주 지역의 성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의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은 2007년 4.6%에서 2014년 5.2%, 지난해에는 6.2%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가족 행사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내용을 KBS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내고 참석한 의회 직원들 속에서 출장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부서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사무처는 전수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낮 강진에서 열린 의원 자녀 피로연에 출장을 내고 참석한 전남도 의회 공무원들. 이 출장에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의회 간부들이 오히려 무더기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행정부서 부서장인 4명의 담당관 가운데 2명과 8개 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 4명이 피로연 행사 날 강진 출장을 냈습니다. 전체 부서장의 절반입니다. 개인적인 행사인데 출장까지 내셔야 될 상황이 좀 있었는지.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피로연 행사 이후 일부 공무원들의 행적도 의문입니다. 출장자들의 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피로연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돼 점심시간이 지나 끝났습니다.
사무실에 복귀한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이후 산행을 하거나 일찍 퇴근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사무처는 해당 일 출장자를 전수조사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요. 그 공무 출장 목적이 맞지 않게 출장한 경우에는 엄중 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피로연 당일 강진 출장자 28명은 의회 사무처를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전남도에서 적발된 부당 출장 25건보다 많습니다. 올해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한 뒤 관리 허점을 드러낸 셈인데 아직 자체 감사 기능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역 의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11명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3.3%에서 52.1%까지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등 9명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신고된 회계 책임자 및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 자금을 받거나 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이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충장축제는 오늘 오전 추억의 전시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충장로 일대에서 닷새간 진행됩니다. 축제 개막식은 오늘 오후 6시 5.18 민주광장에서 드론 700대가 펼치는 창공 라이트쇼와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래도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갔던 어제보다는 광주가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24도로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 낮 동안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현재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다소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곡성과 구례, 화순 등은 3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9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고흥의 아침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8, 9도가량이나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 여수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2도, 강진과 해남 2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